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연구소 대표 이상욱입니다. 지금 고향집에서 거의 치과하다시피 하면서 그동안 고향집으로 배달되어 온 시집 잡지들을 이제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석윤 디카 시집 죽어도 가오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 여기에 보이차를 이 컵에 담아서 마시고 있는데, 보이차 잔은 아닌데 이게 제가 홍콩에 2018년도 여행 갔을 때 사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컵을 보면은 그때 어떤 추억이 이렇게 이 속에 담겨 있어서 참 정겹습니다. 추억을 이 조그만 컵에다가 새겨서 가져온 그런 느낌인데, 디카시라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 여행할 때라든지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그 특별한 감흥 느낌을 스마트폰 내장 디카로 찍어서 그걸 언어로 담아내고 영상과 문자를 하나의 텍스트로 작품화해서 SNS로 소통하는, 이것이야말로 또 그것은 실시간 소통되면서도 영원히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작품을 볼 때 그 순간을 늘 기억하고 호명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속에 담긴 이 홍콩의 추억,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디카시와 같은 맥락이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김석윤 시인의 디카시집 죽어도 가오리, 이 디카시집이 문학들 일본어로 나온 것은 정말 거듭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석윤 시인은 2009년에 21세기 문학 시인상으로 등단했고요. 2014년 시집 타르촉 입는 남자를 펴냈습니다. 김석윤 시인은 다음 카페 디카시 마니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디카시 주요 작품을 선정해서 해설도 하는 그런 연재 코너도 디카시 마니아에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신문에서도 연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카 시집은 굉장히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먼저 이 시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언론 기사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의 말 앞에 시인의 눈 해가지고 아주 인상적인 디카시 한 편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눈, 옹이가 박히도록 하염없이 들여다본다. 나무에 옹이가 꼭 사람의 눈동자처럼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걸 시인의 눈으로 이렇게 읽어내고 있습니다. 옹이가 박히도록 하염없이 들여다본다. 이것이 바로 김석윤 시인의 자의식을 드러내는, 디카시에 대한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디카시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옹이가 박히도록 바라보는, 집중하는,
최근에 김석윤 시인의 뒷가시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시인의 눈에서 그런 것을 겹쳐서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집이라고 묻고 보니 작고 여리고 성기고 쓸쓸하다. 이처럼 소소한 것을 시라 부를 수 있다면 눈길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방에 널린 저들을 언제 다 갈무리하여 거두들이나. 2023년 다시 봄. 겸손한 그런 시인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처럼 소소한 것을 시라고 부르는 것이 뒷가시인데, 놓치기 쉬운 소소한 일상을 시로 호명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사소한 것이 얼마나 사실은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뒷가시가 아닌가. 그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생을 구성하는 것인데, 우리는 생에서 특별한 어떤 무엇만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뒷가시 창작을 통해서 순간이 영으로 이어지듯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생에 어떻게 보면은 매 순간 결정적 순간이 된다는 것을 이 뒷가시를 통해서, 뒷가시 창작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자하상이라는 이 뒷가시인데요. 이 뒷가시 집은 굉장히 장정도 깔끔하고 수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드카바로 아주 잘 만들어졌는데요. 자하상. 웃고 있지만 머릿속이 복잡하다. 사람의 행상을 한 이 화분에다가 그 하초가 마치 머리가 풀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분을 들이우고 있는데, 이걸 웃고 있지만 머릿속이 복잡하다. 아주 짧은 촌철 살인 같은 언술로서 자상. 사람은 늘 이중적이죠. 그래서 패러독스한 존재인데, 한양 웃는 것 같아도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어떤 그런 실존의 아픔이나 모순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지니고 있는 것이죠. 늘 죽음이라는 그런 어떤 근원적인 한계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복잡한 존재, 동물과 달리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상적인 뒷가시 한 편 제가 이거 다 읽어볼만 하지만 아레아라는 이 작품인데요. 아레아. 대왕께 없어 어린 백성을 어여삐 먹여 니르고저 홀째 떠들 실어 패도록 하늘을 본떠 맹가르 끈을 질겅질겅 씹다 말고 툭 길바닥에 뱉어 버렸구나. 하늘을 본떠 맹가르 끈을 이건 훈민정음 서문을 변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각주로 달아 놓았습니다. 이 뒷가시의 영상을 보면은 길바닥에 누군가 껌을 씹고 버려서 그것이 까맣게 변해 가지고 마치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아레아 같은 그런 행상을 띠고 있는 것을 찍고 쓴 것인데요. 정말 이 길바닥에 씹다가 버린 껌과 같은 것이 세종대왕이 하늘을 본떠 만든 그 아레아라는 그 음소를
지금은 쓰지 않고 사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날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한글이 세계화되고 한국 문화가 한류로서 세계 속에서 이제 한국의 그 문화 파워를 드러내고 있는 이 점, 세종대왕이 만약에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오늘 언어를 가지지 못한 많은 거대한 그런 민족들도 소멸되어져 버렸는데, 만주족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오늘 대한민국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종대왕이 만든 그 고귀한 뜻을 혹시나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경종을 울리는 아레아라는 디카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절묘하게 의미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편만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서입니다. 이 디카시는 벽에 식물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초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읽어내고 있는데요. 초서, 삐뚤삐뚤 알 수 없는 서체다. 다시 보니 한 획 한 획 혼신의 힘으로 써나간 오체투지 끈질긴 생명체다. 초서는 쉽게 이해될 수 없는 그런 글자 행체인데, 이 식물들의 오체투지로 생명을 이어가는, 포기하지 않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이 모습에서 생의 경이로움과 또한 초서처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세계 내 존재로서 뭔가 그 역할을 다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이란 어떠한 것이 되어야 하겠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반추하게 하는 그런 디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김석윤 디카시집 죽어도 가을이라는 이 시집에 대한 언론 반응이 아주 뜨겁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무등일보에 보도된 걸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과 문자로 담아낸 삶의 편린들. 스마트폰으로 찍고 쓰는 디카시는 수년 전부터 주류 문학의 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적 발상과 정서 느낌을 담아낸 시 창작의 주된 방식을 벗어나 신선한 시도와 감각으로 독자들의 시선을 잡고 있다. 김석윤이 최근 디카시집 죽어도 가오리 문학들 간을 펴냈다. 시집은 문학들 출판사의 디카시선 시리즈 첫 번째 결과물로 빛을 보게 됐다. 시가 어려워 멀리했던 독자라면 디카시를 통해 새로운 시의 세계, 영상의 세계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집의 의미가 깊다는 평가다. 굉장히 길게 기사하고 있는데요.
김석윤 뒷가시집 죽어도 가오리, 문학들 뒷가시선 일본어로 출간되고 강주 전남 지역에서 뒷가시 운동을 선도해 나가는 김석윤 시인의 첫 번째 뒷가시집 죽어도 가오리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 시집으로 통해서 강주 전남 지방의 뒷가시가 더욱 활성화되고 단단하게 뿌리가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